재수술 후 돌출입이 개선되었습니다. 미간부터 라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코끝이 오똑해졌네요. 휘어 보이던 부분이 교정되었고 콧날개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주 흉터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지레보안 대표원장 강차영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코 성형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외모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호흡곤란, 비염 같은 기능적인 문제로 수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수술 후 모양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다양한 코 성형 사례 중에서 구축코로 인한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환자분은 재수술 전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다양한 구축 현상이 나타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코의 비주 부분이 심하게 함몰되는 구축 변형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비중격 연골에 심각한 손상이 동반되곤 합니다. 수술 후 지지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비중격 연골이 없어지면 비주가 계속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코의 기능적인 문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 역시 심한 염증으로 구축 증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코 변형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치료 조치를 취했고 재건 수술을 포함한 재수술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세부적인 부분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옆모습에서 보면 코끝이 처져 있어 비주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돌출입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비스듬한 45도 측면에서는 함몰된 비주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고 전체적으로 코가 퍼진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얼굴에서 어떻게 보면 강조되어야 될 코가 오히려 밋밋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쪽 콧날개가 모두 처져 있어서 코가 더욱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었죠. 아래쪽 각도에서 보면 함몰된 비주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함몰된 개방 흉터가 더 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관찰되었을 때 바로 재건이나 재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코의 상태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재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이유는 첫 수술 때 사용된 연골의 손상이 의심되었고 염증 증상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에 앞서 줄기세포 조사 치료를 진행했고 치료 경과가 좋아 2개월 후 구체적인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계획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T를 촬영했고 분석했습니다. 관상면 영상에서 비중격 연골의 우측 편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우측 콧구멍 안에 공간이 반대쪽에 비해서 매우 좁아 코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중격 재건 수술 시 비중격 망곡증도 함께 교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CT 횡단면 영상에서도 비중격 연골과 뼈 부분이 우측으로 많이 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코 내부 공기 통로가 매우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환자분은 내원시 코막힘을 호소하셨는데 이로 인한 증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CT 시상면에서 관찰했을 때도 입 천장뼈보다 앞니 쪽 상악골이 비강 내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분의 의무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양악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비중격 연골의 손상도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CT를 통한 정밀 분석으로 내부 구조를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심미적인 진단을 통해 전체적인 수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함몰된 비주 모양은 CT상에서 의심되었던 비중격 연골의 심각한 손상과 연관되어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비중격 재건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지고 휭 콧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측 절골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염증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을 위해 코 안쪽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보니 예상보다 손상이 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은 정상 비중격 연골의 예상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실제로 남아있던 비중격 연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비중격 연골은 원래 코끝에서부터 코 깊숙한 곳까지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환자분은 대부분이 손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끝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코끝을 세울 수 있는 지지 구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개선을 위해 전 비극 부분과 코뼈에 구멍을 뚫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튼튼한 비중격 연골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튀어나온 비중격 돌기를 제거해 편의된 비중격을 바로잡아주면서 재건된 비중격에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해 코끝까지 오똑하게 세우며 재건했습니다. 콧대에는 잔존염증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주었고 거의 남아있지 않던 날개 연골도 자가늑연골로 재건해 비국 내리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합 시 구축으로 줄어들어 있는 피부와 기존 절개 상처로 인한 함몰된 비주 부분을 복구했는데요. 이때는 귀 뒤쪽에서 피부와 진피를 채취해 비주 양쪽에 복합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 환자분의 코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함몰된 비주가 보이게 되었고 비순각이 자연스러워져 돌출입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45도 측면에서 보면 미간 시작점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처진 코끝이 오똑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휘어 보이고 퍼져 있던 코가 개선되었고 함몰되었던 비주가 내려오면서 콧 날개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교정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수술로 인한 함몰된 개방 절개 흉터가 개선되었고 좁아져 있던 콧구멍이 회복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축코 케이스의 개선 방법에 대해 사례 연구를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구축코 중에서도 비중격 재건 수술을 적용한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비중격 연골 손상을 개선하는 수술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교정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주가 점점 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증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비중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치료와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주가 함몰되게 되어 비중격 재건 수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 내부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잘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연골이 염증으로 녹아내렸거나 심한 손상이 있다면 자가늑연골을 이용해 튼튼하게 재건하는 것이 코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함몰된 비주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 성형 수술 후 합병증 중 구축 변형으로 인한 비주 함몰 시 비주 재건과 비중격 재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 성형 이후 비주 함몰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노지레보안 대표원장 강차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